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에플라신 A37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2024년에 발표된 연구로 기존 렌티바이오틱과는 차별화된 작용 기전을 가진 새로운 향균 펩타이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비강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스테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와 코리네박테리아는 주요 정착균으로 자원을 놓고 경쟁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비강 스와브에서 특정 균주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항균 물질을 분비하는 S. 에피더미디스를 분리하였고, 유전체 분석을 통해 기존 에필러신 K7 및 15X와 유사한 BGC를 발견하게 됩니다. 연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개념입니다. 먼저, 박테리오신은 라이보솜에 의해 합성되는 항균 펩타이드이며, 렌티바이오틱은 그 중에서도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을 거쳐 더욱 특이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계열입니다. 필라시는 이런 렌티바이오틱 중 스테필로코커스 같은 애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지칭하는 하위 그룹이며, 이들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BGC, 즉 바이오신테틱 진 클러스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선 A37 진 클러스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항균 스펙트럼과 생태 약적 역할, 작용 기작 등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A37의 BGC는 총 9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구 펩타이드인 엘라-A, 가공 효소인 엘라-BCO, 수송체인 T, 단백질 분해 요소인 엘라-P와 수송체 T, 그리고 면역 단백질로 추정되는 유전자들 엘라-I123로 구성됩니다. 9.2kb 오페론 정도의 크기로 추정되며 9개의 진이 모두 있는 것을 합해서 9.2kb 오페론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K7 및 15X와의 서열 유사도는 42%에서 82% 수준이며 전구 펩타이드의 경우 A37과 15X는 94, A37과 K7의 경우는 87%의 유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의 에필라신 클러스터들을 6종의 스테필로코커스 종에서 찾아냈습니다. 이런 에피실린 클러스터는 플라스미드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지도를 보면은 A37의 BGC가 다른 종들과 섞여 있는 것을 통해 수평적 유전자 이동의 가능성이 시사됩니다. A37 펩타이드는 3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2984달톤의 질량을 가지며 이것을 분리할 때 항상 메틸화된 형태도 함께 건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필라신 A37의 효과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MIC 분석 결과 A37은 특히 코리네박테리아에 대해 매우 강한 활성을 보이며 S. 아우레우스나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아, 마이코백테리아에 대해서는 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아귤레이스 네거티브인 스테필로코커스에 강한 효과를 나타냄을 알아냈습니다. 스팟 에세이에서 얼마나 성장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A37은 모든 비강에서 분리한 코리네박테리아를 저항하는 능력을 보였으며 종마다의 차이는 약간씩 존재합니다. 또한 에피더미디스 A37과 C글루타미쿰을 1대 99의 비율로 함께 배양을 시작했을 때 A37은 43%까지 수를 확장하는 것을 보였으며 A37을 만들지 않는 스트레인의 경우 오직 7%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A37의 경우 코리네박테리아를 상대로 뛰어난 경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A37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작용 기전입니다. 기존 렌티바이오틱인 니신은 막에 구멍을 형성해 세포를 죽이는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PI 업테이크 에세이를 진행하였는데 니신 처리의 경우 막에 구멍이 뚫려 PI가 DNA와 반응해 높은 인텐시티를 보이는 반면 A37을 처리한 경우 PI와 DNA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막이 파괴되지 않고 A37만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포의 막 전이가 깨지면은 N아이온을 끼는 저 다이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막 플로레센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니신의 경우 높은 인텐시티를 보이는 반면 A37은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막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전이 차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A37이 멤브레인에 대한 데미지 없이 기작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또한 A37에 플로레센스를 달아서 확인한 결과 세포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고 구분된 스팟이 관찰된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셀의 가운데 부분과 양 끝에서 많이 관찰되었는데 이 A37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기작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스크라는 염료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디스크는 양전하를 띤 형광염료이며 세포가 정상적인 막 전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세포 안이 음전하이기 때문에 이 양전하인 디스크가 세포 내에 축적됩니다. 그러다가 막 전이가 깨지게 되면은 이 디스크가 바깥으로 나가며 형광이 증가하게 됩니다. 니씨는 막을 깨기 때문에 디스크가 바로 빠져나와서 형광이 확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A37은 막을 깨지 않습니다. 그러나 A37은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양전하가 들어가니까 디스크가 대신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형광의 세기가 커지는 경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이차를 이용하여 막 파괴 없이 A37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기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이차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CCCP를 처리해 전이차를 없애고 세포의 전이차를 없앤 다음에 A37을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A37의 흡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전이차가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실험이었습니다. A37이 셀 안으로 들어가면 스팟이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A37이 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A37에 플로레센스를 붙이고 반코마이신과 테이코플라닌의 형광을 처리해서 큰 베시클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A37만 셀 안으로 들어감을 확인하였고 우측에 보이는 것은 A37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직경 차이를 본 것인데 A37을 처리했을 때 훨씬 작아진 직경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팟의 형성 과정을 보기 위해 나일레드를 먼저 처리한 후 A37을 처리해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관찰 결과 음의 곡률로 물리적으로 막을 안쪽으로 밀어넣는 효과를 A37이 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A37의 형광을 표지하고 그리고 셀 브라이트로 막을 염색한 후에 관찰했습니다. 둘이 겹친 걸 보니 막 율의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에서 직격이 더 작아졌던 것입니다.
또한 크리오 일렉트론 토모그래피를 사용해서 더 자세한 스팟 생성 과정을 관찰하였는데 싱글 더블 멤브레인 베스클이 만들어지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A37이 막 파괴 없이 세포 내 구조를 리모델링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면 이 스팟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와일드 타입과 A37의 저항을 가지는 C-글루타믹 균주를 준비하고 A37을 처리하는 실험이었는데 이 둘 다 모두 A37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스팟의 유무였습니다. A37에 대해 저항성을 가지는 경우 스팟 형성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스팟 형성이 펄신 액티비티의 중요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A37G는 플라스미드에 존재하며 스테필로코커스 스페시스 간의 호라이즌털 진 트랜스퍼로 전달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리네 박테리아에 대한 매우 높은 활성으로 A37이 비강에서 경쟁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A37은 막을 파괴하지 않고 세포 내로 들어가 작용하는 기존 렌티바이오틱과는 전혀 다른 작용 기전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팟 형성이 액티비티의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면역 유전자인 엘라I 1에서 3의 실제 기능은 밝혀지지 않았고 A37의 스팟이 대체 어떤 세포 내 작용을 유도하는지 그것 또한 명확하진 않습니다.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